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친구들한테 여친 결혼 전 신용조회 비 물어보니 비 있다고 얘기하는 여친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어 빚이 있다는 거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한테 대출 받을 수 있고 뭐 빚질 수 있고 많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사실 빚질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 받았다. 받을 수 있어. 대신에 빨리 갚아야죠. 그걸 나이 먹어서까지 안 갚고 질질 끌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빚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왜 결혼할 때 굉장한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이 있어도 모자를 판에 빚까지 있다면 결혼시장에 나오면 안 되지. 남자들은 보통 빚 있는데 결혼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시장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빚을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 빚을 지는데 적어도 빚을 진 사람은 결혼시장에 나오질 않아. 왜냐? 남자는 그래도 빚 있으면 자기 결혼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결혼할 감이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은 자신들이 뭔가 빚져놓고 처치곤란이니까 어떻게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결혼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결혼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요즘에 빚 있는 여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과거 대비. 빚이야 생길 수 있지만 어떻게든 갚아야죠. 제가 남자들 빚 있는 것보다 여자분들 빚 있는 거 더 나쁘게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절대 다수가 빚을 못 갚아요. 빚을 져놓고 못 갚아. 난 살면서 여자가 뭐 빚 몇천만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갚았다고 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여자의 사치, 여자의 그런 빚이 더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빚을 지는데 이걸 제대로 극복을 하고 갚아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의 빚은 남자하고 다른 게, 남자는 보통 빚지면 이제 사업이나 뭐 토토 주식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로 빚지는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사치예요. 사치. 남자하고 빚지는 게 좀 달라, 분야가. 그래서 남자분들 뭐 개인회생 같은 거 하면 대부분 뭐 사업했다가 날려먹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 이제 비투했다가 날려먹었다거나 아니 도박 중독해가지고 대출받아 있는데 날려먹었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해결 안 되면 개인회생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사치입니다. 뭐 빚져가지고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 명품을 이제 가진 것도 없이 카드로 긁어 샀는데 한번 사치인 늪에 빠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못 갚으니까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빚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객관적 사치가 있다는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빚이 있다? 이거 이해 못해요. 요즘 사치가 심한 여자분들이 과거 대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사치가 심한데 빚진 분들은 결혼 못합니다. 결혼식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빚이 있는데 이거 못 갚는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람이야. 인간으로서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빚진 사람 따로 있고 빚 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자기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결혼하겠다고 나오는 여자가 과연 좋은 여자일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자분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들이 만든 빚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빚지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해결해야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결혼하러 나오지 마요. 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정상의 여자를 또 싸잡아서 욕먹잖아. 이게 인간적으로 치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빚을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이걸 남한테 떠넘기려고 결혼하러 나온다. 사랑도 아니잖아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짐을 상대방에 떠넘긴 게 사랑이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가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연애도 하면 안 돼. 왜냐면 빚 있으면 그 사람이 데이트 비용 같은 거 지불할까요? 이것저것 계속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빚 있는 분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응 오빠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크게 져서 내가 대신 갚아드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그 여자 자신의 빚일 가능성이 90%입니다. 사귀는 남자에게 자기 빚이라고 말하기가 쪽팔리니 부모님이나 가정사 얘기로 뻥튀겨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여성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 폭탄 돌리기처럼 걸리는 사람 입장에선 10%만 된다 해도 많은 편인데 결혼시장에 진입하려는 여성들 중 아마도 40%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0명 중 4명이면 거의 반방한율이라는 건데 이 비율이 엄청난 것이란 얘기죠. 물론 이건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니 사람마다 달라지긴 하겠죠. 어쨌건 중요한 건 연애든 결혼이든 반드시 미리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신뢰가 그나마라도 쌓인다는 것이죠. 그 많은 단위의 돈을 빚지고도 사는 여자를 보면 참 답이 없고 대단하다 싶네요. 남성분들 조심들 하시길. 특히 남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가 월급이 많지 않은데 오피스텔 산다. 여자가 원룸 사는데 개고양이 키운다. 이런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산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정말 좋은 사람 제외하고는 빚이 다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오피스텔 거주한 여자분들 많거든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 같은 데 보면 서울이 월세가 비싸잖아요. 원룸도 비싼데 오피스텔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선호합니다. 남자보다. 근데 그분들이 돈이 많이 벌어서 오피스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자분들 버는 거 뻔하거든요.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한 200에서 250 사이 그 정도 버는데 서울의 오피스텔이 보면 이제 한 10평 미만? 그 정도 된다 치면 역세권이면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한 80만원? 7, 80만원 정도 하고 역세권이면 100만원 가까이 하고 뭐 강남이나 저기 마영선 근처면 100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여자 버는 게 한 200만원 초반대야. 세금 떼고. 근데 방세로 반이 나가요. 방세로 한 100만원에서 이제 관리비까지 하면 특히 오피스텔은 관리비 폭탄 장난 아니잖아. 한 15만원 남치더라도 115만원이에요. 방세만 되면 끝날까? 아니잖아요. 뭐 폰 요금, 공과금, 그리고 이제 뭐 생활비, 교통비, 뭐 살다 보면 인터넷 쇼핑도 할 거 아니면 그런 거 하면 사실상 저축을 못해요. 뭐 빚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동안 여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왜 마통을 뚫고 왜 빚이 생기지? 이 생각을 해봤는데 추물이 생길 수 있어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에 살다 보면 유행이 민감하거든. 트렌드 같은 게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 어떤 그런 패션이나 아이템 같은 거 소장하고 있으면 여자분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럼 또 사게 돼 있거든.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 산 여자분들이 내가 봤을 때 좀 돈에 쪼들릴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오피스텔 정말 돈이 많은 분들 제외하고는 안 살 거야. 왜냐, 남자 입장에서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보통 오피스텔 산 여자분들이 대체로 밥을 잘 안 해먹어. 밥을 안 해먹는다는 얘기는 시켜먹는다는 거죠. 배달 음식. 서울 쪽에 배달 라이도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오피스텔 거주한 여자분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배달 음식 많이 시켜먹는다는 거. 배달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돈 많이 버나? 여기 월세하고 매달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먹으면 와, 생활비 200 가지고 안 될 텐데, 더 될 텐데 이거. 와, 돈이 남아 도나 보네. 이런 생각 드는 경우 많을 거예요. 거기다 오피스텔 거주하는 분들이 항상 보면 집에 가보면 명품이나 이 백화점 옷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난 그래. 오피스 산 여자분 치고 명품 가방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카드 빚이나 아니면 마통빚 같은 거. 그래서 굳이 여자에게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월급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어떤 그 생활 구조, 돈 씀씀이, 그리고 밥을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 그리고 집에 비싼 옷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해도 이 사람이 적어도 돈을 모은 사람인지 안 모은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들이 좀 예리하게 파악할 거예요,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분들 뭐 자기가 빚 있으니까 이거 갚아주는 남자가 있을 거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난 여자분들이 뭐 가족 빚이 있어가지고 갚는 케이스 많이 못 봤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빚이 있어도 딸한테까지 빚을 넘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살면서 보통 아들한테, 장남한테 뭐 빚 같은 것 좀 넘겨서 갚는 케이스는 봤어도 딸한테까지 빚을 저당시킨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뭐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뻥입니다. 뻥. 왜냐하면 난 솔직히 살면서 여자분들이 자신의 어떤 내부 사정을 있는 그대로 거짓말 안 하고 고백하는 여자분들 많이 못 봤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거짓말 잘해요. 핀치에 몰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 빚이 있으면 사실 나 사채가 심해 빚졌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나 사실 좀 돈 수심이 해퍼가지고 카드를 좀 마음껏 긁었는데 이걸 계속 못 갚다 보니까 빚 쌓여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여자 답 없는 사람이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지금이야 따라서 다행이다. 우리 이제 끝내. 이 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기 싫으니까 부모님 파는 거죠. 멀쩡한 부모님을. 그래서 여자가 가족비리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자분들 본인 빚을 있잖아요. 못 갚으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 본인이 명의를 대출 받았으니까 끝까지 갚아요. 그리고 염치가 있으면 연애 결혼하지 마. 염치가 있으면. 인간구시 못하면 내가 봤을 때는 남자 여자나 연애 결혼하면 안 돼. 여자분들 카드 빚 있고 마통 빚 있으면 그냥 혼자 사세요. 그냥 혼자 살면서 어떻게든 갚아요. 못 갚을 거면 하지 말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